자, 이제 공간정보법,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요.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해서 거의 나올 일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하는 거 토지 표시 항목이 되게 될 테고 모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험 문제 주요 포인트는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 지문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하는 거 토지 표시 항목이 변화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 없으면요 지적소관청인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지문이 가장 기초가 되는 명제. 다만 여기서 이제 자 토지 이동이란 이 표현 자체를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되죠. 과거에는 이제 토지 이용 이런 식의 용어들을 갖고 말장난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라고 하는 것, 즉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변화를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3번 지문 끄트머리예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걸 갖고 틀리게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는 이거죠. 지금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 요 두 군데서만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있었으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다 승인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답은 3번으로 구성합니다. 그 외 지적소관청이 자, 이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거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요 내용을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이게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의 변화를 위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보셨고요. 자, 한 문제 더 가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등록 등 옳은 것에 대해서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하는 거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신청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2번 지적소관청 토지 이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요걸 말장난하는 식의 구조에서 토지의 이동 현황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건 약간 말장난하는 형태의 문제. 과거에는 특히 이제 이런 문제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표현 대신에 토지 이용이라는 용어를 말장난하는 식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이런 표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는 지번 변경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지적소관청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 요거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한다 해서 면적의 표시라고 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주제 자, 면적 측정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소축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단위로 표시하고요. 대축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 답은 1번으로 구성했던 사례.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자, 토지 등록과 변경 등록이라는 주제 가지고 7년 동안 2문제, 8년 동안 3문제가 구성됐던 사례. 이제 검토드릴 주제는 지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답부터 먼저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번이라고 해서 먼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부여한다. 그 다음에 북서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용한다라고 해서 함축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된다 해서 함축지라고 하는 거. 지번 변경 지적소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다만 대도시장이라든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도행축지지 들어가면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 정도까지. 지번은 아래의 숫자로 표기하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중요치 않습니다.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한다. 이때 다시 표시는 의라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머리 이제 자 지금 이제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이런 식의 얘기 나와 있는데 축척 변경 시행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행축지역과 다 준용한다라고 하는 본번을 부여한다, 도번을 부여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요걸 갖고 답을 잡아내고 있고요.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등부 인여폰이라고 해서 신규 등록 전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자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여러 표를 질 때는 본번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거 준용한다 해서 3번 5번 지문 행축지 들어가면 다 준용한다, 행축지 들어가면 준용한다 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지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지적소관청 지번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해서 이런 거 없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근데 숫자 뒤라고 해서 말장난.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 입이 틀렸죠. 북서에서라고 이렇게 가야 될 거. 4번쯤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분을 부여한다. 모르겠고요. 자, 결번 발생했을 때, 자, 바로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 앞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도행축지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라든가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번이 발생했을 때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결번 대장 관련한 쟁점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보게 되면은, 자, 공간정보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 틀린 것.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대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북서라고 해서 옳은 표현.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답 4번인가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게 된다.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틀렸고 시공부도 틀렸다 해서 공간정보법에서 국토부 장관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 중앙지적위원회 이런 표현 들어갈 때 국토부 장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도 바로 나중에 지적 공부에 보존 연락 뭐 이런 걸 할 때 한두 번 튀어나오는데 큰 이슈 안 되고요. 바로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 하는 건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관련해서 승인할 수 있는 주체. 그 정도가 이슈. 자, 분할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자, 요건 이제 제일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아마도 분할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저 준용한다, 결번대장.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처럼 지적소관청, 자, 지번 부여지역, 리동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보니까 키워드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운 대로 행축지,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거,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지가 뭐가 있었지? 바로 지번 변경인가요? 해서 자, 세 가지 요런 경우에 어떻다? 지번을 부여, 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지번 변경. 그래서 이 중에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용하는 것들 기역, 니은, 디귿인가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 문제가 이제 지번 관련해서 그동안 문제 중에 쓸데없는 문제, 27회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번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준용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겁나 복잡한데 준용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1번 첫 번째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게 되면 지번 부여할 수 있고요. 완료도 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라고 해서 요거 답은 1번이 되게 되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의 쟁점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 요게 이슈가 될 텐데 이 중에 딱 한 문제, 지금 이제 27회 문제가 지저분하게 구성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외워서 풀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찍어서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답은 1번.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전체 그림부터 먼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지목이 있었죠. 목공, 철수, 주창, 학세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세종. 두 번째, 천원 차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용 토지라고 해서 전답, 과수원 등이 이슈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별 쓸모없는 토지, 이런 것들 이제 임야,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지금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한다. 그래서 이게 하천은 뭐로 표기한다? 하천은 천으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원으로 표기한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자로 표기한다. 공장용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장으로 표기한다. 그래서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천원차장이라는 개념이 이슈. 나머지 모르면 다 일음절로 지목을 표기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2번 자 끄트머리 광천지 가야 되죠. 그래서 운송부지라고 하는 것은 광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공부하실 때 항상 예외 파트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설정해야 되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고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뭐 이 3번, 4번, 5번은 그냥 깔아주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답은 상대적으로 쉽게 뽑았던 지문. 대신 이제 이 지목 얘기할 때 자 이런 거 있었죠. 자 지목 중에서 부속 시설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요게 마침표와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지목의 정의를 따져 물을 때 개별적으로 몇 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걸 별개 문제로 부속 시설물이라는 표현과 바로 마침표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해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공간정보법령상 지목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을 해서 체육용지,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등 일시적인 용도죠. 그래서 동강 뭐 이런 데 가면 자 여름철에 리프팅하는 것들 그거 지목 체육용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옳게 구성을 했다.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과수원. 자, 봉안시설과 이에 부속된 접속된 부속시설물을 보지 요건 이제 여기서 보여줘요. 자, 지목 묘지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묘지 관리동을 우리는 자, 지목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공장 안에 급유시설 등의 부지, 요거는 자, 공장용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주의소용지에서 제외하는 파트. 자,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 암석지 등 임야라고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죠. 해서 요렇게 해서 요거 이제 재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에서 요것도 이제 비교적 재배 시리즈가 몇 개가 이슈가 전답 과수원 중에서 쟁점을 삼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 자, 옳은 것은 해서 끝부터 갑시다. 전이라고 하는 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해서 일단 유보 옳은 표현 같습니다. 두 번째 온수약수를 끝머리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통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안에 우리가 도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토지를 분할을 해서 지목 도로라고 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부속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묘지 공원이라는 것은 지목 묘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되거나 녹지로 결정고시가 됐을 때 지목을 공원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키워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나오게 되면 구거라고 이렇게 가야 될 것. 해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문제 답은 지금 보게 되면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보셔야 돼. 과수류 재배, 또 이제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등등등을 재배. 그러니 이제 나름대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나무니까 이게 과수원 이렇게 착각을 유도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함정을 팠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자, 공간 정보 호명상, 지목의 구분 등 옳은 것은 뒤에부터 가야 돼. 목장용지라고 하는 거. 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까지는 목장용지. 그런데 그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과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목장용자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대라고 이렇게 갈까. 보관 들어가면 어떻다? 창고용지라고 하는 거 바로 가야 되고요. 제조업을 자 점점점 부속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보니까 공장용지로 보게 된다. 이거 오른편인가요?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해서 마침표가 뭐다? 부속시설물이다. 그럼 앞에 대충 내용을 보게 되면 공장시설물. 그러면 지목은 뭐가 된다? 공장용지.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여 재배한 토지. 자, 이게 이제 답이 되게 된다. 그래서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되면 전이 될 테고,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적 수로라고 하는 거, 키워드죠. 소규모 수로, 국어라고 하라.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국어가 되게 된다라고 하라. 그래서 지금 1번, 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때문에 틀렸고, 2번, 보관은 창고용지,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4번, 자, 재배하는 토지, 답이 돼야 되겠고, 5번 지문에서는 인공적 수로, 국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목의 구분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학교 용지라고 해서 앞에 뭐가 있어?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그럼 대충 의미상 뭐로 볼 수 있다? 학교와 유사해 보인다 해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렇게 갔으니까 용지 시리즈의 하나가 된다. 두 번째 창고 용지라고 하는 거 키워드 보관이라고 하는 거 옳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야 돼. 쭉 가가지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 하면 이게 뭐가 된다? 마침표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가 목장 용지 이가자자 묘지이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이것은 지목대로 분류를 한다 해서, 자, 오늘 문제 풀면서 느끼셔야 돼.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마침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끊어줘야 돼. 그 뒤에 사족을 항상 붙이는 식으로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철도 용지에 나와 있네요. 교통 운수와 관련해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에서 철도 용지라는 지목. 그 다음에 육상에 인공으로, 육상에 이게 한번 포인트. 자, 바로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육상에 인공으로 끄트머리 보니까 부속 시설물의 부지 해서 뒤에 사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그대로 카피를 한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목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수도용지라고 해서 물을 정수,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많이 읽을 것도 없어, 쭉 가가지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수도용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산업용지라고 하는, 이건 없어요. 산업용지라는 개념은 없다 해서 용지 시리즈,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만 뭐가 된다? 용지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산업용지라는 지목 자체가 없다. 공장, 부지, 조선공사가 준공된 토지라는 것은 공장용지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연, 완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재배하면 전답 화수의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도 틀렸다. 지금 지목 파트는 항상 뒤쪽에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틀리게 구성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로 된 지목은 전으로 한다 해서 뒤쪽이 틀렸어요. 중림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 임야에 해당된다 해서 하여튼 뒤에서 사적 붙인다는 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부속 시설물의 소지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쭉 들어가면 그것도 틀린 표현. 이것도 약간 어려웠던 얘기. 중림지는 임야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 전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사적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간단하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뒤쪽을 봐야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게 뭐가 된다? 마침표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 개념을 잡고 가시게 되면은
다 외우지 않더라도 답을 맞춰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검토 드릴 주제예요. 자, 지목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체육용지, 앞에 보니까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지목 공원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지문. 2번 지문이요. 자, 요건 자주 나오죠. 광천지 범주에 운송 부지는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에 자, 재배하는 토지 답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을 이용하여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물을 이용하니까 답이라고 해서 옳게 구성을 했고요. 자, 4번 지문, 해상의 끄트머리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해상 아닙니다. 해상은 등록된 토지가 아니다. 육상만 등록된 토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보지, 이건 뭐가 된다? 국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나오게 되면 다 국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토지, 이건 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왕골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답으로 정의를 했었고, 연, 왕골이 자생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 유지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어려웠던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답을 유원지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천원 차장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과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지목을 지적도 등의 표기를 함에 있어서 이 음절을 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초지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 용지와 관련되어 있고요. 선화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고압선 밑에 토지를 의미하고요. 학계로 내서 공부를 하는 개념이죠. 저수지 등은 유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만용지 없어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천원 차장하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것들 비교해서 살펴주실 것.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호, 자,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요거 이제 풀어갈 때 어떻게 한다? 천원 차장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은 뭐로 표기한다? 천으로 표기한다. 디귿번 틀렸고요. 원 없네요. 유원지 없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 차로 표기를 한다.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공원은 공으로 표시할 테고, 목장 용지는 목으로 표기를 할 테고, 양어장은 양으로 표기를 한다.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요거 맞고, 자, 공원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목장 용지는 목으로 표기한다 해서 옳은 거, 자, 두 가지가 되게 될 테고, 틀린 것은요, 목장 용지, 하천, 그 다음에 양어장에서 니은, 디귿, 미음,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외운 순서에 따라 가야 돼. 앞에서 우리가 이제 준용하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보면 지문 읽어버리면 당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속적 변경, 지번 변경 이렇게 외운 순서로 찾아가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목 이거 하나도 이거 안 나올 수 있어. 그냥 천원 차장 하나도 안 나오도 상관이 없어. 그저 천원 차장이라고 하는 개념.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실 것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자,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족에서 목장 용지 없습니다. 공장 용지 없습니다. 철도 용지 여기 들어가 있네요. 해서 수도 용지 없습니다. 주유소 용지 없습니다. 자, 창고 용지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학교 용지, 체육 용지라고 하는 거, 종교 용지에서 지금요 이 지목에서 자 이렇게 구성된 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서 이렇게 답을 5번으로 구성합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 공간정보법은 정말 꼼꼼히 해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전체 글의 점수가 나와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 면적 얘기 잠시 끊었다가 면적부터 이어갑니다.